자, 여러분 교재에 그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또 원래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을 뭐라고 하죠? 법 또는 제도상이라고도 가끔 출제를 하거든요. 법률적 개념을 법, 제도상 개념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요. 요즘 시험에 보면요. 여러분에게 좀 헷갈리라고 내는가 봐요. 옛날에는 잘 안 냈는데 넓은 의미도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넓은 의미를 뭐라고 하죠? 광의. 광의로 내다가 요즘 또 요 풀이에서 넓은 의미로 또 많이 내대요. 광의, 넓은 의미의 또 부동산. 자, 넓은 의미 부동산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또 뭐죠? 좁은 의미. 이 좁은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협의. 좁은 의미가 협의.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에 뭐를 대준다? 준 부동산. 자, 요즘에 시험에는 준 부동산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는 뭘로 출제를 많이 했죠? 의제.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의제 부동산.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더해서 뭐라고 한다?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좁은 의미 부동산, 협의 부동산을 우리는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이 지문 1항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이 27회도 출제했고 작년 29회 시험에도 나온 게 요거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걸 우선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뭐를 가지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27회 시험, 29회 시험, 15회 시험은요, 협의로 안 내고 뭘로 출제했어요? 민법상 부동산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하면 맞는 지문. 이게 그렇게 간단히 또 지문에 출제를 하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뭘로? 토지와 뭘로 구성된다? 정착물로 구성된다. 토지는 아까 공간, 민법 뭐를 봤다?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아까 앞 시간에 배우셨고, 자, 여기서는 정착물을 보면 되겠죠. 정착물. 자, 정착물 개념. 여러분이 정착물 개념 배운 걸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정착물 개념 뭐죠?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에 우리는 이 부착됨에 따라 우리는 항구적으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정착물이죠. 자, 조주은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의 항구적인 계량물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보고, 최근 시험은 이 지문을 많이 내죠. 사회, 경제적인 면. 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된다.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이 계속적으로 항상 이 지문을 주의해야 돼요. 시험 지문에는요, 요게 포인트거든요. 이 계속적으로 이용, 요게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포인트야.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
이 지문을 요즘 계속 좀 자주 내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어디서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여기서 출제했죠? 종류. 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뭐죠? 독립정착물.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뭐다? 종속정착물. 그럼 독립정착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작년에는 독립정착물 없다고 출제한 거예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뭐? 건물.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뭐다?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건물이죠.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된 독립정착물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또 건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있고, 또 이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토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죠? 명인 방법이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이라든지,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에 어떻게 해요? 판례에 의하면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걸 출제를 25회 시험에 또 한 번 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거 아닌 걸 출제 한번 했었죠. 25회, 29회 시험에 여기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교량, 터널,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 돌담, 뭐 축대, 담장, 울타리 이런 건 다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은 나무라든지 자연, 식생, 또 다년생 식물,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은 이런 것은 뭐가 된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7회 시험에 요거는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정착물이 또 뭐가 있다? 아닌 거. 자,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뭘로 본다? 뭘로? 동산으로 보는 거. 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인데,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게 있죠? 계속성이 없는 뭐가 있다? 판잣집. 판잣집 있고, 또 뭐가 있다? 가식. 가식은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거든요. 가식 중에 수목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야. 왜? 계속성이 없어요. 임시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촌에 뭐가 있다? 또 비닐 하우스. 농촌에 가면은 많죠, 요즘에. 공중전화, 요즘 잘 안 보이죠? 공중전화 부스. 예? 공중전화 부스 아시죠? 예. 예. 저희들이 옛날에 그 공중전화 부스 철거하지, 공중전화만 철거하고 부스는 놔두자고 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아니, 그걸 또 없애 또 설치하면 돈이 드니까 그거 놔두고 거기에 충전기만 설치하자고 했어요. 뭐, 전기 자동차. 그럼 돈 안 들고 좋지. 곳곳 요지 다 있잖아요. 그 충전기만 설치하면 되지. 예? 근데 그걸 다 또 철거를 해버린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국가야. 또 설치하면 또 돈 드는데. 네, 그런 공중전화부터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잖아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또 요즘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옥탑방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이에요. 근데 또 시험 문제 14회 시험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뭐죠? 경작 수확물이 벼, 감자, 뭐 옥수수, 토마토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올 때 틀리신 분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소송까지 갔어. 14회 시험에 우선 출제했어요. 자, 우선 요 개념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정착물을 뭐 간다?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4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 나오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은 2가지 기준이 있어. 자,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건물의 기능,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2가지를 보거든요. 자, 여러분 아파트 벽시계 걸어 놓으신 분이 많을 텐데, 벽시계는 아파트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는 있어요. 또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거실에 보면은 뭐가 여기 있죠? 뭐 쌍들리에 고급 용어로, 응? 뭐 형광등하게 고급 용어. 그거 제거하면 어떻게 돼?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거하면 건물의 기능 효용에 깜깜하잖아. 효용에 영향을 주죠. 그럼 그 쌍들레는 뭐다? 정착물이다. 정착물. 자, 또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거든요.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이 되었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어.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 또 별도로 계약을 해서 또 설치하는 게 있어. 샤시. 예? 샤시 있잖아요. 그러면 샤시는 어떻게 돼요? 정착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착물로 보니까 아파트 매매 시에 누구에게? 샤시는 뭐예요? 매수인에게 양도가 된다. 그래서 가끔 아파트 분양받아서 나는 옛날에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팔겠다는 사람은 샤시 절대 설치 안 하지. 왜? 그 2천만 3천 줘 왜 설치하냐? 그 매수인에게 가는데 설치 안 해. 설치 안 한 입주할 때 보면 설치 안 하는 게 아파트 있죠? 그건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사실은.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설치한 의도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 의도가. 그러면은 정착물로 보는데, 자, 임대인이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소형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스토브라든지, 또는 또 요즘에 또 뭐도 설치해요? 뭐 TV도 좀 설치도 많이 하대. TV라든지, 또는 또 에어컨, 또 필수죠. 요즘 더우니까. 이런 거는 임차를 못 가져가요. 그거는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죠.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배운 거 한번 다시 복습.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그럼 그 물건은 뭘로 보죠? 정착물로 간주하면서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시험 문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뭐를 출제한다? 임차자 또는 임차인, 임차자, 임차인 정착물. 요게 또 시험에 나오면 주의를 해야겠지. 요거는요, 여러분 항구적이 아니야. 여러분 정착물은 항구적이거든. 영구적, 항구적인데 요거는 뭐다? 일시적으로 설치한다. 일시적으로 뭐 한다? 설치한 거잖아요. 일시적. 자, 여러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상가, 임차인은 상품을 뭐 해야 돼? 여러분에게 팔려면은 전시도 하고 진열도 해야 되는데, 이때 뭐 진열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 진열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그게 임차인 정착물이야. 그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는 거. 여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15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지문이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부동산은 시험에 최근에 3번 나온 게 뭐가 출제를 했다? 이 개념이 3번 출제했어요. 이 개념이. 근데 이 개념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성립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성립 요건. 자, 여러분 교재에 성립 요건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가 나오죠.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 있어요. 자,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뭐예요? 준하여.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또는 특정의 동상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종류를 보면 등기 대상 물건 있죠? 자, 여러분이 동상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 2가지가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 대상 물건이야. 이것은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그리고 선박 등기법에 의한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평가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것도 준부동산으로 보죠. 자,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중기라고 하는 건설 기계. 등록 대상 권리는 준물권이에요. 어업권, 광업권인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준물권이기 때문에. 자, 종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개별 권리별로 각각 다른 일정한 가치가 인정된다. 맞죠? 이제 우리 평가이론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이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여러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 학에서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준부동산. 뭐죠? 이거 2개는 등록 대상 물건이죠. 자, 3번은 임시로 식재 밑줄.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하여 정착된 정원수. 임시로 식재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수 있죠. 임시로 식재한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3번 정답. 4번. 또 4번도 답이 아닙니까 하신 분은 큰일 나신 거예요. 왜? 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앞에 요게 포인트야. 부동산 등기법 교재 보세요. 등기법 교재 보면 딱 나와 있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2개밖에 없어. 어떤 분, 임목이 부동산 아니지. 그래서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또 만자가 들어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시험에 내면은. 함정에 이제 넣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표적으로 뭐 소유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정답. 3번이 정답. 자, 토지의 용어로 갑니다. 또 매년 또 출제되는 자, 토지 용어 중에 거기 보니까 이 주거용, 상업용 요거는 지목이 되거든요. 요건 지목이 되고 공업용은 지목이 뭐죠? 공장 용지예요.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요게 꼭 우리가 2번 다 시험 요거 나왔거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죠.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요게 택지야, 택지. 택지. 이제 자, 여러분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부천하고 뭐 고향 신도시 개발 했죠. 신도시 개발 발표하면은 뭐를 조성해야 돼?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역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지가 그래서 진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택지. 택지는 택지, 뭐 농지, 임지, 이건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 용지를 얘기해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 용지죠. 그래서 21회 작년에 또 정답 지문 물었어요. 29회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물은 게 택지예요. 자, 택지에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건축 용지인데 여기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 요걸 포함시키면 요게 뭐다? 부지. 부지는 22회와 28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예요. 부지는 뭐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용도, 용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인데 용도에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니다.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야. 그럼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죠. 뭐 아까 공업용 부지, 공장 부지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건축할 수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함해서 부지야. 하여튼 용도 뒤에 갖다 뭐만 붙여버리면 돼? 부지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다 도로 조건이니까 도로가 나와야 되겠죠. 자, 도로가 있어요. 자,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요게 여러분 한 6번 출제했거든요. 야, 진짜 중요하다. 자,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B라는 토지 소유자는 도로와 직접 어떤 면도 맞닿은 부분이 없죠.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 올해 시험에 중요해요. 여러분 28회 시험도 출제를 했고요. 24회, 22회, 15회, 11회, 14회 하여튼 6번 출제를 했네요. 여러분 맹지는 원래 중요하다.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보다 가격이 싸요. 가치가 감소하거든요. 이걸 뭐죠?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감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맹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예외는 있죠. 뭐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자, 우선 맹지가 중요해요. 맹지. 자, 그 맹지 말고 또 있죠.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B가 도로와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접속면을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도로와 접하니까 건축물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양이 꼭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자루대자. 자루대자를 써요. 대지. 요거는 29회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다. 그거 왜 설명하냐? 요 비교하게 설명한 건데, 출제는 뭐야? 맹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건 건축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어. 여러분은 맹지가 중요해요, 토지거래 시에는. 맹지인데, 요거 어떻게 하면은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드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돈 버는 거야, 토지거래 시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예? 그래서 공법 배울 때 그런 걸 연구해야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그럼 돈 버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 들어갈 겁니다. 퀴즈 풀면 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맹지를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맹지. 자, 여러분은 그 시장님을 잘 뽑으신 것 같아. 시장님은 항상 여러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광명은 절대 신도시 개발 안 됩니다. 수용 안 됩니다. 하니까 되게 다 배제시켜버리대. 잘 뽑았어. 언젠간 내겠지만 하여튼 수용해서 뭐 재산권 침해, 개발 제한국이 많거든요. 광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보면은 필지와 또 뭐가 있다? 획지. 작년 시험에 뭐를 냈냐면 획지를 냈거든요. 작년에 획지 냈어요. 그럼 올해는 뭐가 중요해? 필지가 중요해. 두 개 중에 내면 작년에 획지 냈으니까 원래는 필지가 중요하지. 그러면 필지는 획지는 뭐죠? 가격 수준. 가격이 나오면 요거는 뭐다? 경제적이지. 경제적.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가격은 평가에서 뭐죠? 여러 부동산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야? 가격이 나오면 경제적 개념. 예,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필지는 뭐다? 예,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는 거? 권리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구분하기 있는 거, 권리가 나온 거죠. 무슨 개념? 법적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 우선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뭐, 산 62번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뭐다? 등록 단위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또 뭐다? 등기의 한 단위다. 이 등록 단위면서 이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는데, 요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 필지가 뜨면 요거를 해, 요거. 근데 문제는 등록이지 토지의 면적과는 필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다. 이 두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권리를 구분하니까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냐,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고, 획지는 토지 혹은 이용상 개념이야. 토지, 이용상, 가정, 상정은 가정한 거죠. 토지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획지. 그래서 획지는 시험 지문에 뜨면 이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 인위적 조건,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돼요. 이 지문이 꼭 나와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하여튼 시험에는 이 지문이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 낸지 아세요? 작년은요,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표준지 평가 기준에 1단지 평가가 있거든요. 2개 이상의 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라, 예, 2개 이상의 용도가 나오는 토지가 나왔어요. 1단지의 토지 개념이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획지 나오면 요 지문이 꼭 나온다. 주의해야 됩니다. 작년에 요거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하다. 나올 때 한 번 됐어요. 예? 뭐 15회, 14회, 15회, 18회, 18회 나왔고 22회, 24회 나왔으니까 나올 때 한 번 됐지. 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뭐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여러분 택지 조성했는데요, 분양받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나는 2년 뒤에 건물 짓겠다. 그럼 건물 안 짓고 있죠? 그 토지를 뭐냐? 낮이야. 그 토지가. 예? 택지는 택지인데 아직 건축물이 없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해? 낮이. 근데 택지인데 건축물 지었어.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가 뭐다? 건부지야.
그래서 나지, 건부지는 다 무슨 용어야? 다 택지에서 나온 거예요.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나지 개념 보세요. 나지 개념 보면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해요. 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나지 상정 평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나지 개념 잘 알아둬야 돼요. 나지의 지목은 택지잖아요. 택지니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뭐다? 지목이 되고, 또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다? 공장용지고, 학교용으로 이용하면 뭐다? 학교용지고,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용지고, 예? 종교용으로 이용하면 뭐다? 종교용지지. 그래서 이 지목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목 중에서 뭐다? 대로되는 것을 나대지.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나대지인데, 문제는 건부집에서 어떤 점이 좋아요? 좀 상식적으로.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 건부지인데, 그러면 건물이 없는 나지는 요거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죠. 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영향을 받아요, 토지가. 예?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뭐 한다? 저해를 해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일반적으로 떨어져.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라고 해. 건부감가. 25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잖아요. 건물이 없는 나지의 평가 가격에 비해서 건부지의 평가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요게 높다. 시험에는 요거 낮다고 출제했었잖아요. 반대로. 25회 시험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있기 때문에 나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격은 비싸. 일반적. 항상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가격은 비싸고, 또 시장에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자, 여러분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개발해서 뭐라고 배우셨죠? 시장성. 시장성이 높은 토지가 낮이고, 또 토지의 최유효용이 기대돼. 요거는 최유효용을 저해하잖아요. 건물론에서. 요거는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항상이란 말씀은 안 돼요. 일반적.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잖아요. 오히려 나지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뭐 할 수 있다? 비쌀 수 있어.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내의 건물은요,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나지는 개발이 안 돼. 예? 왜? 개발적으로서 개발 아예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건부 증가율은 예외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형상이다. 자, 그래서 건부지 평가액은, 건부지 평가의 원칙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뭐다? 상한선. 원칙. 일반적인 건부 감가가 나타나는 거고. 자, 일본에서는 나지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개념을 사용해요? 일본에서는 갱지, 저지의 개념. 자, 토지에 건물, 기타에 있어서의 뭐가 없다?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어. 다 있어.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 있으면은 저지. 요거 갖고 구분을 하죠, 결국은. 자, 공지라는 개념이 있어. 공지. 중요하죠, 원래. 자, 여러분, 건물 사이에 빈 땅. 우리 요 건물과 요 건물 있죠, 호텔. 빈 땅이죠. 그게 공지야. 공지.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부분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죠? 우리 지진이나 홍수 등에 있어서 재난 시에 피난 등의 안전, 또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공지. 공지 중요해요. 자, 또 시험 문제 요즘 3년 연속 3년 출제된 용어가 후보지거든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죠. 대분류, 크게 분류하는데 뭘로? 택지, 농지, 임지는 아까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써요. 택지 지역 또는 뭐죠?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보죠. 임지 지역 지목은 뭐다? 임야.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농지의 지목은 전답 과수인데 전답을 수익해서 또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게 이 지문이거든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이 개념을 3년 연속 출제해요. 후보지. 후보지 모르면은 간첩이 됩니다. 진짜 중요하다. 올해도 중요하다. 올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지 내면요, 이행지와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요걸 묻잖아요. 이행지와 구분할 수 있느냐. 이행지는 요걸 세분시켜요. 자, 요거는 세분시킨 요거는 작게 분류하죠. 소 분류인데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지역은 농는 뭐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잖아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지역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과수원 지역이 뭘로? 우리 전지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요건 이행지야. 또 공업지역이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해서 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에 있다. 요거 이행지야. 또는 주거용이 또 뭘로? 상업용으로 바뀐다. 요것도 이행지야. 그러니까 동일, 그럼 택지 지역이란 예를 들어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는 이렇게 세분화된 거야. 내에 여기서 용도가 변화 중에 있다. 용도가 변화 중에 있는 토지. 공업용에서 주거용, 주거용에서 상업용, 용도가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래서 이행지는 시험에 보면은 눈 크게 뜨고 내가 나온다. 내는 안으로 들어간다. 세분한다. 내가 나온다. 내. 자, 이행지, 후보지 개념을 진짜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프린트. 자, 이런 유형이 출제 본 시험에 합니다.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작년에는 이렇게 박스 4개를 냈거든요. 작년 시험은 이렇게 5개를 평균 냅니다. 자,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 요거 택지가 아니야. 요거 택지가 아니라 뭐냐면 제한을 받는다. 저지의 개념. 저지입니다. 기억은 저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은 필지, 획지가 아니야. 필지의 개념. 자,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세분된 지역 내로 들어갔죠? 내가 떴어요. 이행지입니다. 내가 있잖아. 네. 이행지. 내에 동그라미 치고 이행지 맞아요.
자, 네 번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는 거잖아요. 후보지 개념. 또 맞는지 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에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오는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틀렸네요. 디귿리을이 맞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개념을 출제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또 시험에 또 우리 중요한 게 뭐다? 포락지. 자, 11회 시험, 26회, 28회 시험에 출제. 24회, 28회는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돼. 물수변이니까. 자, 여러분, 개인의 사유 토지인 전답 등이 이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든지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당해요.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하죠? 포락지. 개념이 어려워서 자주 출제해요. 포락지. 자, 그리고 거기에 법지가 나오죠. 법지는 법적으로는 뭐다? 소유권이 인정돼요. 자, 여기에 주택이 있고 밑에도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땅이잖아요. 여기 지금 땅입니다. 땅인데 토지, 경사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했는데 수평 투영면, 여기 택지잖아요. 택지 조성했죠. 그래서 이 택지의 유효 지표면 요 경계와 인접한 토지의 이 경사진 토지 부분이 법지다. 자, 이 법지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 미쳐요. 그리고 측량 면적에도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법지야, 법지. 자, 그럼 빈지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빈지를 바닷가. 자, 서해안 여러분 놀러 가면은 바닷가 보죠. 자, 물이 다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이 안 들어온 백사장 있죠. 그게 빈지야, 바닷가. 그러니까 뭐다? 지적 공부상인데 물이 들어왔죠.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 요 사이에 있는 요 땅 있죠? 요게 빈지 바닷가야. 자, 그럼 이제 물이 빠졌어요. 간조가 됐을 때 수의선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여러분 드러나는 땅.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땅. 갯벌. 여기 간석지라고 해요. 얘는 갯벌을 빈지라 하면 큰일 납니다. 간석지. 요 밑에가 뭐다? 요 밑에는 뭐다? 바다. 서해안 가면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빈지와 포락지는 같은 용어 아니라는 거 구별 잘 해두시고, 권리관계에 따른 분류고, 또 우리가 올해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를 소지라고 해요. 그리고 공지와 또 뭐는 다르다? 공한지는 다르죠. 공한지도 택지야. 공한지는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하지 않아요. 뭐다?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뭐야? 장기에 걸쳐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 공한지와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유휴지. 과거에 뭐 유휴지라는 용어 많이 사용했거든요. 요즘 사용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유휴지는요,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이용 안 하고 놀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 요 두 개는 무슨 목적? 투기 목적. 휴한지랑 있어요. 요거는 투기가 아니야.
농지에 서서 지력, 땅의 힘,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하고 있죠. 이 토지 휴한지라. 선은 고압선입니다.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인데 어떻게 돼요? 맹지처럼 가치가 떨어져요. 감가가 발생을 하고요. 토지 거래나 이용 시에 선하지는 제한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고압선 도로가 지상도 들어오면 여러분 반대를 하는 이유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주택도 있죠. 주택은 건축법상의 주택에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누고, 또 우리가 주택법상의 용어에서 우리 요즘 세대 구분형 주택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 용어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나오고, 예? 준주택 용어도 다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런 용어들은 개론에 가끔 나오는데 그건 공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개론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또 내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공법 지문에서 출제를 가끔 해요. 개론에. 27회는 4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공법 지문이. 근데 1차만 공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얘기해요. 공법 우리 안 배웠는데. 지적법도 나오니까 지적법 안 배웠는데. 누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부동산학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 옛날에 뭐 중개업도 강의했어. 부동산학 중개업도 있었어요. 지금 출제 안 하지만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다 있었어. 지금 거기 빼버려서 그렇지만 지금 출제 범위를 여러분 좁히기 위해서 다 빼버렸어 지금.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의를 해. 공법이 왜 나오냐? 누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1, 2차 공부 다 한 사람 유리한 거예요. 뭐든지. 예. 민법을 알아야 중개사법이나 이런 게 다 쉬우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문제 걸쳐서 이제 배우셨고요. 이제 3번째 또 한 문제 출제 또 매년 되는 토지의 특성이 나오는데 토지의 특성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